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5일이고요.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또 이럴 줄 알았죠? 왜요? 아니 관세 뭐 자동차도 또 미룬다며. 네. 예, 미룰 줄 알았어. 이게 되냐고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억지를 부려갖고 말이죠. 결국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를. 그러니까요. 여튼 뭐 자동차도 조금 한숨을 놓나 싶기도 하고요. 네. 여튼 뭐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지목이 된 것 같은데 그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잠시 후에 네. 하나하나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과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눈 후에 김준송 전 대표가 나올 겁니다. 지금 원화가 급등했잖아요. 네. 달러 원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물론 원화 가치 강세는 좋긴 좋은데 이게 너무 가파르니까 이건 사실 뭐 펀더멘털 변화 없이 이렇게 가파르게 환율이 변동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오늘 김준송 전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3프로님은 예상대로 되셔가지고 되게 좋으신가 봐요. 아니요, 예상대로 됐지만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죠? 예. 다들 그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예, 예상대로는 됐지. 그러나 막 기분 째지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0.78% 올랐고 나스닥은 0.64%, S&P 500은 0.79%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그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한 이후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제 그 얘기를 다뤘던 거고 미국장은 그 얘기를 이제 반영을 한 거예요. 어젯밤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호재잖아요. 네. 그 전자제품에는 관세 안 매기겠다고 얘기했던 네. 게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시도 때도 없이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장을 좀 미국이 추종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장시가 좀 올랐던 부분들은 제일 컸던 게 다들 아시다시피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가 매기지 않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쳤고요. 그리고 뭐 첫 번째 뉴스로 자동차 관세 얘기도 좀 전해드릴 건데 네. 거기서도 자동차 회사를 도울 방안을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모건 스탠리에서 그 제목이 한 번 속으면 네 탓, 두 번 속으면 내 탓. 이라는 얘기의 제목을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프로님 우리는 근데 한 번을 속든 두 번을 속든 럼프 형이 속이겠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잘 속여서 속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나라가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가 뭐 기술이 좋아서 우리가 속습니까? 그냥 거기가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지 뭐. 그냥 한다 보면 하나보다 해야지 그걸 그거 아니잖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심지어 시장에서 대응을 한다 그래도 야 트럼프 대통령이 저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 악재는 일시적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돈을 투자를 하면 네. 막 오늘은 이렇게 갔다 내일은 이렇게 갔다 그러면 네. 그거를 아니야 이건 일시적일 거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상황은 진짜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자동차 관세 추가 면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다음 주에 협상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시적인 관세 면제와 관련해서 자동차 업체를 일부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사를 우리가 이제 기사로 보니까 그렇지 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그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네. 자동차 관세 얘기를 한 거예요. 엘살바도르 손님 모셔놓고 지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판매하는 나라 아닙니까? 엘살바도르가요? 네. 그러면 얘기할 수 있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엘살바도르래 자동차 관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한국은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네. 뭐 그런 대통령 얘기를 할 수 있죠. 음. 근데 엘살바도르는 주로 비트코인을 사는 나라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국정 통화로 인정한 정말 전 세계 몇 안 되는 네. 나라고 거기가 의외로 그 대통령을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때 막 범죄자들 다 네. 빤스만 입혀가지고 딱 줄 세워놓고 막 그랬던 네. 걸로 네.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 엘살바도르에서 인기 엄청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리고 범죄율도 좀 많이 줄기도 했고. 범죄율도 많이 줄었고 네. 거기 통화 가치가 엘살바도르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네. 예. 근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자기 관세 정책에 효과가 있다. 네. 그런데 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관세를 바로 매기는 게 아니라 뭐 내가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이제 공장을 이쪽으로 옮기라는 거지 뭐 관세가 목표는 아니잖아.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한데 음.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어. 나는 관대하니까. 관대하니까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와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는 그 기사 얘기할 때 제가 틀렸다라고 악플 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미국 관료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근데 거기서 상호 관세가 있고 자동차 관세는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이제 뭐 3개월간 유예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자동차 관세 25% 매기는 것도 별도의 네. 문제입니다. 근데 자동차 관세도 자동차 관세인데 자동차 부품 관세가 또 따로 있어요. 아, 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발효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 회사로 따지면은 포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미국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관세를 매기면은 전 세계에서 포드가 제일 유리해요. 포드하고 테슬라.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모델 Y 같은 경우에 미국 생산량이 10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유리한데 이게 자동차 부품으로 가면 좀 다릅니다. 부품은 또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건 또 다음 달에 매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그 아까 그 이주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왜 이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나는 유연한 사람이니까. 아, 그렇게 얘기했네요. 예, 예. 네.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다. 근데 나는 유연하다.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 네. 여러분도 뭐 벽이 있으면 네.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좀 네. 얘기를 했습니다. 내 관세 이렇게 매겼다고 해서 막힌 건 아니잖니. 오지 말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뭐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팀쿡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래놓고. 벽을 해놨으니까 네. 알아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내가 뭐 하라는 건지 알잖냐.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과 관련한 품목 관세도 계속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에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얘기 좀 이따가 다시 전해드릴 건데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만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비속어 써도 돼요? 해봐요. 예, 예. 저 새끼들 만난 거는 딱 봐도 미국을 어떻게 망치게 할까를 검토하려고 만난 것 같아. 중국, 베트남을 두고. 예. 네. 근데 아까 전제가 나는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난하지 비난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리고서 저놈들 만난 거는 어떻게 하면 미국을 망치려고 그러는지 토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요게 얘기를 했었고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또 뭐라 그랬냐면 유럽연합은 그 존재 자체가 네. 미국을 어떻게 하면 망치게 할까를 고민해서 만들어진 곳이 유럽연합이다. 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둘이 얘기는 잘 통하더만.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이랑 트럼프랑은 뭐 서로 칭찬하고 난리도 아니라고요. 예, 요맨이죠, 요맨. 예. 와 그래서 뭐 감옥으로 많이 저 이민자, 엘살바도르 예. 감옥 많이 보냈잖아요. 네네.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막 물어봤어요. 그 너무 인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네. 엘살바도르 그 감옥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두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걔네들을 가뒀다고 하지 말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풀어줬다고, 그러니까 후리하게 해줬다고 생각해라. 이 범죄들, 이 테러리스트를 잡아놓은 거다. 이러니까 막 트럼프 옆에서 막 박수 치고 요 어떻게 그런 말 생각했냐고, 내가 써도 되냐고 막 이러고 와, 둘이 아주 난립니다. 와, 엘살바도르는 뭐 하나 할 것 같아. 이 트럼프 시절에는. 근데 뭐 엘살바도르가 미국이랑 뭐 특별히 교역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가? 예, 마약 안 보내고 뭐 이런 네. 정도일 정도일 겁니다. 그 베센트 장관은 한국과는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우선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던 국가는 영국, 호주,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꼽았습니다. 지금 그 중국과 베트남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공동의 열망으로 손잡고 전진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두 나라 간의 공급망을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신흥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전쟁에는 관세 전쟁,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추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둘이 이제 굉장히 긴밀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둘 다 공산당이니까 두 나라가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아닐까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중국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군가 이게 침략을 받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게 월남을 네. 중국이 남만이라 그래고 항상 침략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오랑캐 취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은 사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중국의 공급망을 뺏어오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근데도 이제 웃으면서 저렇게 만나는 거는, 제가 어제 그 방산 쪽 분을 좀 만났었는데 네. 그 심지어 호주가 왜 우리나라의 무기를 구입하고 싶어 하느냐, 네. 호주가요. 예, 네. 그 얘기가 이 패권 국가들은 잘 못 믿겠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호주는 네. 파이브 아이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 미국 이런 데랑 굉장히 긴밀한, 그러니까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한국 거 사냐? 미국 잘 못 믿겠어.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패권 경쟁 속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내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잘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된다, 뭐 친중을 해야 된다, 친미를 해야 된다, 뭐 반미를 해야 된다, 반중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쩌면 그 좀 이런 패권 국가가 아닌 국가들은 서로 간에 지금 긴밀하게 연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야, 우리가 대응하려고 그러면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럼 미국에 대응하는 공급망을 우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지가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때리는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베트남 가서 만난 것도 야, 그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우리. 뭐 너도 46% 맞았고 네. 나 145% 맞았잖니. 뭐 요런 톤 정도로 이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트럼프가 엘살바도르 대통령 만나서 아주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자동차 관세도 여튼 일단은 좀 미루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뉴스는 아까 이제 김유성 대표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 네. 그 지금 이주호 기자가 원화가 이제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확 떨어졌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달러 지수 떨어진 거에 비하면 원화 떨어진 거는 좀 덜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는 덜 떨어졌다. 그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통화가 다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만 지금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그렇죠. 통화 가치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약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달러 인덱스가 110이었어요. 근데 지금 99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네, 10% 110에서 99까지 떨어졌으면 10%가 떨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1,400원에서 10%가 떨어지면은 최소한 1,300원대로는 내려왔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1,470원 정도 있었으니까 10% 달러 인덱스 떨어진 것만 반영하더라도 140원 떨어졌다 그러면은 한 1,2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
이제 99원, 99까지 떨어지고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1,420원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환율이 좀 하락하게 된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좀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일종의 그 시장에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을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막 국채 던지고 환율 던지고 네. 야 경기 침체될 것 같아 달러 던지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달러 패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냐, 전 세계가 달러 쓸 수 있겠냐라는 시그널들이 이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니네 경기가 안 좋을 걸, 네. 뭐 우리도 아프지만 니네도 아플 걸, 이라는 거를 달러 인덱스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좀 그러니까 원화는 코스피도 네. 상대적으로 더 가야 될 거를 못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그 뭐 미국은 증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네. 뭐 그래도 플러스를 덜 빠졌죠. 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국내적인 이슈 때문에 못 가는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이게 유로화도 11%가 뭐 절상됐고 네. 엔화도 10% 넘게 절상됐거든요. 어. 심지어 그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보이는 위안화조차도 0.65%가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달러 인덱스 대비했을 때는 좀 한 5% 이상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탄핵도 되고 뭐 네. 그래가지고 좀 안정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쿠데타가 한번 일어났던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직 불안감들이 환율에 좀 묻어 있고 코스피도 그것 때문에 좀 발목이 좀 잡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이렇게 뉴스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환율의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고 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수성 대표님과 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원화 가치 지금 너무 좀 저평가가 아닐 수도 있지. 하여튼 낮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네, 이런 거죠. 내일 모레 금통위. 내일 모레가요? 네, 내일 모레 금통위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하나 지도 주셔야죠. 가이드라인. 금리요? 예, 예. 이번에는 금리는 안 하죠. 동결. 네, 이번엔 동결이에요. 근데 경기가 너무 힘든데요. 아니, 너무 힘든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인하를 언제 하려고 그러나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한국은행 분위기가 지금 동결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 네.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행 분위기를 눈치를 보지 마시고 네. 지도 편달을 좀 해주세요. 지도를 해달라. 네. 인하해야죠. 이나. 인하는 해야지 사실. 지금 인하 안 하면 이거 난 타이밍 놓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환율이 많이 걱정이 되죠. 네, 네. 그러나 지금 시기를 놓치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네. 지연된 인하는 인하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딱 맞춰서 인하를 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다음 금통위 다다음 금통위 정도로 또 지금 뭐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금리 인하 결정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늦는다. 내일은 늦으리. 그렇게 보면 그땐 인하해봐야 큰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힘들고 네. 자영업자들 많이 힘든데 그럴 때 금리 인하를 해줘야지. 그렇습니다. 이거 뭐 환율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네네. 이창용 총재가 지금 뭐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는 올라가겠죠. 예, 지시사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창용 총재도 봐야 되잖아요. 네, 대표님이 네. 딱 지시사항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 세 번째 한번 뉴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대선을 앞두다 보니까 이제 그 대선 공약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경제 관련한 얘기들은 이제 종종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조기 대선 공약으로 법정 근로시간 축소 없는 주 4.5일 근로제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주 40시간은 그대로 가되 주 52시간은 그대로 가되. 40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몇 시간 일하는지 모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52는 연장까지 해야 50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40일 거고 네, 네. 요건 이제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다른 날 뭐 1시간씩 더 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4.5일로 가자. 정확합니다. 네. 이게 8시간씩 근로를 하잖아요. 네. 그럼 9시간씩 근로를 하면 월, 화, 수, 목 하면은 4시간을 더 하잖아요. 그럼 금요일에는 4시간만. 4시간만. 아, 그래서 4.5일. 좋다. 좋아요? 물론 우리가 채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아 좋긴 좋다. 네, 느낌 좋네요. 늦었. 늦어. 요즘 아, 그 느낌 MZ 세대의 말입니다. 늦었. 느낌이 좋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일단 울산 중구청에서 4.5일 근로제를 하고 있대요. 몰아서 일하고 빨리 퇴근하는 제도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한 형제들이죠. 2015년에도 4.5일 근로제를 도입을 했답니다. 월요일 날 이제 1시에 출근하는 그런 제도인데 어디가요? 배민이? 우한 형제 거기 배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죠. 그 회사 안에서는 근로자들. 4.5일제를 했대요.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근데 생각해 보면은 개발자들 모집하기 되게 어려울 때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본 건 아닌데 여기서 좀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한 형제들이 4.5일제를 하긴 했지만 네. 연장 근로를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인건비가 더 나가는 구조가 되더라. 그러니까 음. 일은 있는데 빨리 퇴근을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네. 그 나머지가 초과 근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과 근로를 되면은 1.5배 주는 초과 근로 수당을 주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4.5일제에 대해서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한 거를 보면 한국경제신문은 그래도 약간 좀 시장주의적인 성격이 네.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라는 톤의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뭐 근로시간 줄이자 뭐 4일제 뭐 얘기도 나오고 네네. 막 그러는데 국민의힘까지 4.5일제 오히려 근로시간을 줄이는 쪽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세요? 그 4일제, 5일제, 그러니까 6일제에서 5일제 넘어갈 때도 사실 토요일 날 오전 근로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 토요일 날 오전 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 쉬는 게 좀 자연스러워졌고 지금 살아 보니까 그래도 토요일은 쉬어야지 정도의 느낌은 있는데 네. 하루 더 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지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거든요. 네네. 사실 어제도 저도 취재원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네. 그 해외 제조업이 왜 망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해외 출장 갔을 때의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출장? 네, 영국에 출장을 가서 본인은 이제 출장 갔으니까 열심히 거기서 일을 했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영국의 직원분이 오셔서 잠깐만 와봐. 너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야. 오래 일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제조업 강국들이 지금까지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우리처럼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적게 일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에 대한 고민을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오는 게 그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년 연장이라는 표현과 이제 계속 고용이라는 표현을 좀 혼재해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의 차이는 뭐냐면은 어차피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는 건데 정년 연장은 그 월급 다 받고 하는 거고 계속 고용이라는 거는 이게 퇴직을 한 다음에 재고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럼 그걸 왜 재고용을 하냐면은 그 임금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논란도 참 저는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더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연봉을 좀 낮추더라도 일도 좀 느슨하게 하고 네. 그러고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년 연장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냥 이렇게 잘라야 되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내 연봉을 좀 낮추더라도 뭐 근로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뭐 내 건강이 허락되는 한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봉 깎아서라도 일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년 연장 제도가 묶여 있으면 그게 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왜 안 되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노조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저나 정프로님이나 이조 기자처럼 이렇게 방송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 노조 의식에 대해서 조금 약해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남들 그러니까 내가 손해 봐도 되지 손해 봐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남이 잘 되는 것도 안 되게 되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는 연봉을 깎아서라도 그냥 계속 가고 싶어요. 그래도 안 돼요. 너만 그러면 딴 사람은 딴 사람은 네.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년연장 같은 경우에 정년까지 진짜 이렇게 보장돼 있는 직장도 정말 극소수고 네. 그거 이후에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직업도 극소수인데 그분들이 이게 붙잡아 놓고 있는 게 정년 제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고용 제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게 그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계속 고용 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계속 고용은 그냥 나갈 사람 나가고 계속 고용할 사람은 계속 고용해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이 들었다라고 내보낼 필요는 없어. 음. 그냥 계속 고용할 거는 계속 고용해. 요 제도예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한데 그리고 정년 연장을 이전에 2016년에 해봤더니 그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용직 취업 확률, 청년층의 상용직 취업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청년층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청년층의 취업 확률이 아. 정년 연장을 했더니 이렇게 떨어지더라. 아. 근데 합계 출산율과 혼인율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네.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해서 그 돈 다 받고 정년 연장하는 거는 데미지가 좀 크니까 네. 이거를 이제 계속 고용 제도로 해서 재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한국은행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근로시간 문제와 이 고용 제도에 대한 문제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는 사실 이게 좀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네. 이거는 근로시간이나 나이가 몇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이 일을 해서 그 회사가 좋고 네. 그 회사도 그 사람을 고용해서 좋고 요 구조가 정립이 돼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일해야 돼, 몇 살까지 일해야 돼를 법으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사람 일 잘하고 계속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노동 착취하고 이런 거를 용인하자라는 게 아니라 네, 그 네, 노동 네. 착취의 시대가 지났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정말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네. 그런 문화가 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굉장히 뭐 민감한 문제일 수는 있는데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한참 성장하던 뭐 7, 80년대, 90년대 요때만 하더라도 노동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획일적이었던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다 같이 뭐 출근 시간 똑같고 퇴근 시간 똑같고 다 같이 이제 몇 년 되면 뭐 부장 달고 뭐 과장 달고 뭐 이런 게 이제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너무 다양화됐고 그죠. 뭐 네. 직종도 그렇고 업무 형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다양해졌으니까 그 다양한 걸 좀 담을 수 있는 자율성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네. 예, 또 뭐 생산직이나 뭐 이런 데 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조금 뭐 다르실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디지털 노마드라고 그러나요? 네. 그 막 어디 강원도 어디 뭐 강릉 네, 뭐 이런 데 가서 그냥 2달씩 그냥 거기서 머물면서 막 멀리서 일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뭐 그 어떤 생산 시설 같은 게 따로 어디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가방 메고 네. 이거 그냥 가서 현장 가서 태블릿을? 그냥 호텔에 가서 그냥 태블릿 딱 켜고 막 일하는 겁니다. 아니 뭐 좀 뭐 많다 뭐 나 그래픽 작업 많다 그러면 그냥 노트북 들고 가요 이렇게 네. 노트북 이렇게 들고 가서 한번 꺼내 보실래요? 자, 노트북 들고 가서 예. 이거 꺼내는데 한 손으로 꺼내지네. 예. 너무 가벼워. LG 그램 꺼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와 LG 그램 15 인치짜리 화이트 에디션으로 갖고 왔습니다. 매우 성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텔 코어 i7 13세대. 네. 이게 너무 가벼운 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손가락 하나로도 진짜 그러니까 중심만 잡으면 정말 불편함 없을 정도. 그 손가락 안 돼요. 맞다. 그 손가락 아니구나. 봐봐요.
가장 큰 손가락 했는데 아, 이 돌려? 이렇게? 너무 가벼워서. 우리 옛날에 많이 돌려봤잖아요, 그죠? 오. 그램은 된다는 겁니다. 오. 이러다가 심심하면 이렇게 그램 돌려도 돼요. 아이고. 안 그램 된다니까. 네, 돌려서 봅니다. 네. 오. 그만큼 가벼운 LG 그램 15인치 네. 램 16기가 그 SSD 요거는 이제 512 512기가인데 요거 뭐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1테라짜리로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용량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네. 이런 거를 우리 권 팀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매일 이거 그 노트북 들고 다니시거든요. 네?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 아, 지금 들고 다니는 건 뭐지? 뭐예요? 노트북 그러니까 삼성 거 쓰고 있습니다. LG 그램 하나 사드릴 수는 뭐 없고. 말을 하기 이건 생산 수단인데요. 이거 고민이네. 그러나 요거를 149만 원. 네. 네, 149만 원 최고 성능의 LG 그램 요거를 뭐 완전 100% 새 상품으로 갖고 왔고요. 요거 이제 윈도우도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만 원 하죠. 그럴 겁니다 아마. 네, 요거 뭐 지문 인식 기능도 있는데 하여튼 뭐 기능이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테고. 네. 최고 사양 노트북을 149만 원 LG 그램으로 15인치 준비를 했다는 거고요. 무상 AS도 1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LG 울트라 태블릿 탭. 울트라 탭. 자, LG 울트라 탭. 왜요? 왜? 아니, 지금 나한테 지금 난리네. 이거 사주라고 이거. 저 말 꺼내기 잘했죠. 아니, 태블릿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이건 너무 비쌌잖아. 네. LG전자 울트라 탭 저희가 이게 지난 한 5번 팔았나? 근데 다 완판됐어요. 할 때마다 완판이에요. 얘는.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네.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게 20만 원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집에서 그냥 저는 음악 하나 틀어놔요. 그냥 계속. 네, 그래도 좋습니다.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네. 그 뭐 따로 이제 뭐 스피커랑 연결을 하고 뭐 이런 거 네. 계속 핸드폰 들어가서 또 뭐 이제 연결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얘는 음악 재생용 뮤직비디오 그래서 네. 막 그 슈퍼노바 막 계속 흘러 나옵니다. 예, 그런 거 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가격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네. 아주 가벼운 LG 울트라 탭. 요거는 심지어 그 와콤 펜도 호환이 됩니다. 와콤 펜이라고 네. 그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있어요 또 약간 애플 펜슬 같은 게 네네. 그거 요것도 이제 호환이 되는 거고 요 아까 그 가방도 다 같이 드리는 거 네. 요걸로 19만 8천 원. 네, 요 정도면 됐잖아요. 이번에도 300대 한정입니다. 근데 가격이 진짜 좋네요. 네. 근데 저 권 팀장님 목소리 힘 좀 내실래요? 막 이렇게 좀 약간 좀 아니 뭐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사람 또 이렇게 만듭니까? 아니 요즘에 사람들 만나면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끝나고라도 주냐. 네. 아니 그 삼성 거 언제 샀는데? 아니 뭐 10년밖에 안 썼어요. 저 거짓말 만들어 갖고 그냥. 네, 하여튼 요거는 그러면 저 같은 롯데 팬들이 그 야구공 잡으면 줘라. 줘라. 사줘라. 아니 여러분은 뭐 나한테 저 뭐 슈퍼챗이라다 뭐 쏘고 이런 얘기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 뭐 한 번 뭐 하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그거는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업무용으로만 쓰는 게 아닐 것 같아서 그래요. 업무용으로 집에서 또 딴 거 하고 뭐 이럴까봐. 집에서도 일할까봐. 자, LG 그램 15인치 오늘 팔리는 거 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울트라텍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